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국제결혼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국제결혼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여자이고요.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 중에서 상위 20%는 연예인처럼 잘생긴 토익 강사분, 삼성연구원, 포항공대 출신, LG전자, 국세청 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토익 강사는요. 인터넷으로 본 우즈벡 여자분에게 빠져서 가기도 전에 편지 5번 이상 주고받고요. 화상통화를 하고 꼭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가서는 다른 이쁜 여자랑 결혼했는데 여자가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 2달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토익 강사분은요. 우즈벡에 갈 때 LG 연구원 분도 이 여자분에게 빠져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갔었는데요. 그 여자에게 대시했는데 까이고 다른 여자랑 이어질 뻔하다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우즈벡 그 미녀분을 두고 그 두 남자가 경쟁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삼성 연구원도 2명 있었는데요. 한 분은 그 당시에도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키가 165cm 정도였는데 아무튼 어머니와 누나들이 동생 결혼시키려고 우르르 와서요. 결국에는 중국에 가서 중국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세무서 직원이 있었는데요. 고시에 3번을 낙방해서 집안 살림을 거덜내고 공무원 시험 봐서 국세청에 들어갔는데요. 본인 왈 1년에 한 번씩 한국 여자랑 연애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집도 살 능력이 안 돼서 월세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4년 동안 3명의 한국 여성에게 3번 차이고 중국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국비로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삼성 SDI 연구원이 된 그분도요. 위에 세무서 분처럼 집안에 여유가 없어서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되는 분이었는데요. 이런 케이스로 한국 여자랑 결혼이 2번이나 깨지고 사진 속에 중국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중국에 갔는데요. 그 여자분과 막상 종교 문제로 안 되고요.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다방에 갔는데 이혼한 애딸린 중국의 다방 여자에게 꽂혀서 귀국 날짜도 일주일이나 연장하면서 결혼하자고 들이대다가 까이고 귀국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즈벡에 방만 20개 있다던 부잣집 여자애가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서 제가 있던 회사를 통해서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MBC인가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고졸이었고 평범했는데요. 참 특이한 결혼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남성들이 돈을 내는 건 맞는데요. 한국 여성과 결혼하려면 최소한 남자가 집을 해오던가 못해도 최소 1, 2억은 있어야 하고 시댁도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게 강한 데 비해서 외국 여성과는 사실 전세로 시작해도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는 반면에 만나는 기간이 짧기에 이혼 확률도 높기는 하지만요. 결혼 비용만으로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업체에 내는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집에 주는 지참금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매매혼으로 불릴 만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자영업 하다가 갈아탔는데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올려봤습니다. 근무하신 당시가 꽤 예전인 것 같은데 사실 국제결혼이 예전부터 있긴 했었고 농촌총각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 다니고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갖추어진 분들도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었다. 다만 너무 이제 사진만 보고 통화 짧게 하고 그 여자분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갔다 와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가서도 경쟁이 붙으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다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많고 또 영상통화가 보편화됐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도 매일 영상통화하면서 소통하고 그렇게 이제 몇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실상 뭐 일반적인 자만추나 연애 결혼이나 다를 바 없이 연애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업체가 아직도 영세 업체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할 때는 업체의 어떤 후기나 정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혼인 여부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조회해보거나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는지 그 부분이 신뢰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국제결혼 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